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강신주 철학자님의 강신주의 다상담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강신주 박사님 본인을 지칭합니다. 저는 철학자란 산처럼 일체의 감정의 동요 없이 끝내 단단해야 되는 사람, 꽃이 폈다고 즐거워하거나 멧돼지가 똥을 쌌다고 화내지 않아야 합니다. 산불이 났다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아야 하고 산사태가 났다고 놀라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꽃도 피고 새도 모여들고 들짐승도 깃들 수 있으니까요. 움직이면 산이 아니니까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철학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을 품으려면 저는 산처럼 있어야 합니다. 산의 위험까진 아니더라도 산의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강신주의 다상담이라는 책에서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저는 이 문구를 제 육아와 제 양육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책이 좋은 이유입니다.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글을 썼든 그 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는 제 몫이고 제 권리이고 제 자유입니다. 자,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글을 어떻게 나는 양육으로 가져왔느냐. 부모는 특히 아직까지는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으니 제가 엄마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엄마는 산과 같은 존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이 폈다고 호들갑 떨며 좋아하지도 않고 멧돼지가 똥을 쌌다고 화를 내지도 않고 산불이 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도 호들갑을 떨거나 크게 놀라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단단함, 일희일비하지 않는 위엄과 권위, 엄마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숙하기 그지없는 백지 상태의 괴생물체에 가까운 우리는 그런 아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장장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아이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지요. 걷는 것이 느릴 수도 있고 말이 느릴 수도 있고 글자를 깨치지 못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유달실이 산만할 수도 있고 또래보다 모든 것이 느릴 수도 있고 학교를 갔더니 공부를 잘 못 따라갈 수도 있고 이런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틱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자식을 낳아 장장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부모가 맞닥뜨리는 아이의 그런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하나 일일이 진지하고 큰 문제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문제를 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도 불안하고 부모도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는 이 강신주 철학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이 되어야 합니다. 꽃도 멧돼지의 똥도 산불도 산사태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산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고 권위와 위엄이 있는 부모의 산이라는 그 품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아이를 낳고 기른 지가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읊었던 그 문제들 다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저도 엄마가 처음인지라 그런 일을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에는 걱정되지요. 걱정됩니다. 사실은 걱정하고 호들갑 떠는 것도 부모의 깊은 사랑이지요.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을 해결하려 종종걸음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폄하하거나 한심하게 보는 거 정말로 아닙니다. 그 걱정되는 마음 너무나도 이해하는 일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20년 키우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은 아이가 커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트러블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너무 진지한 시선으로 진지충이 되어
심각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내 아이가 학교를 가서 친구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 아이가 사회성이 문제가 있나?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아이가 너무 외롭지 않을까?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또 자기와 결이 맞는 친구가 생기고, 혹은 1학년 때 그랬다 하더라도 2학년 때 친구들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또 2학년 때는 또 절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장 과정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쯤으로 보셔야 합니다. 딱 날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흐린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땡하게 햇볕이 비치는 날이 있고, 꾸리꾸리한 날도 있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태풍이 몰아치는 날, 그런 나날들 속에 우리가 평생을 살듯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1년 내내 햇볕이 비친다면 지구는 사막이 될 것이다. 비도 오고 눈보라도 치고 태풍도 오니 이 지구별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단단한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도 하나하나 겪어내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강신주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권위와 위엄과 단단함을 가진 산 같은 아이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 줍시다. 아까 그 문장에서 산이 아니더라도 산의 신용이라도 하자라는 표현이 있었지요. 내가 산만큼의 소양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신용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그 신용을 하는데 육아서가 참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만 보시고 나머지는 육아서 읽는 걸로 합시다. 남의 유튜브는 신의진 작가님의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나, 내 아이가 문제가 있나를 판단할 때는 아이 자체만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를 문제시해서 바라보시는 분들 있지요. 그러나 그 아이를 둘러싼 여건, 그 여건 중에서도 가장 막중한 여건을 맡고 있는 엄마, 나의 양육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봅시다. 내일 봅시다.